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와 함께 반도체 종목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대비해서 사실 2차 전지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강해도 되나 할 정도는 에코프로였어요. 에코프로를 따라다니는 정도의 강세만 보인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반도체 종목들은 에코프로급의 강세를 보인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에코프로만큼의 한 주 동안의 강세를 보인 종목이 한미반도체였습니다. 자,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난주에 에코프로급의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장중에 16%가 빠지는 급락이 나왔어요. 자, 내용을 보면 여기 투자 경고가 붙어 있죠. 이건 정말 특별하게 강세를 보인 종목들이 투자 주의가 붙고 투자 경고가 붙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되었기 때문이지 경고가 붙어서 하락했니 이런 이야기들은 아예 그냥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투자 경고가 붙은 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왜 하락했을까요? 자, 요걸 보셔야 됩니다. 한미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강세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건 3월 말입니다. 3월 말에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고가 매물을 소화하기 시작했죠. 이 구간이 대략 한 달 반, 그리고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 정도 되는데 차트의 기간값을 조금 늘려서 보잖아요. 자, 그러면 서서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건 삼성전자의 바닥권이 확실시 되었을 때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실제 삼성전자는 22년 10월달 54,000원에 바닥권을 형성을 했고요. 23년 1월, 올해 1월이죠. 이때 다시 하락하면서 장기 입형의 저항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면서 저가를 2번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쌍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는 다중저점. 자, 근데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의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그제서야 시세를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5월달인데 5월달에 특정한 이벤트가 있은 이후에 상승폭을 키우기 시작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략 한 2달 가까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1차적인 답은 나왔습니다. 1차적인 답은 한미반도체는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는 즉 한국에 있는 반도체 장비주는요, 상장 기업들 중에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무조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적이 우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돼요. 조건.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상향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까? 직전 또는 전 동기 대비한 실적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실적이 1년,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보세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우상향할지 어떻게 아냐. 삼성전자가 영원한 고점을 남기고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표현을 해드리면, 삼성전자는 주력이 반도체죠. 그쵸? 반도체는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합니다. 산업의 쌀. 자, 그리고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게 하나 더 있죠.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원유. 자,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볼게요. 기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원유를 원자재라고 부르죠. 원자재. 원자재라는 건 무조건 사용이 되어야 되는 자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도 설비 투자가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이게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교체합니다. 사양이 높아지거나 공정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개선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체 수요가 존재한다. 자, 근데 교체 수요가 존재하는 것 이외에 삼성전자가 한 번에 레벨업을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21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그 하락한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대략 한 2년 가까운 하락을 끝으로 주가가 상승 반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2년 하락 중에 1년 반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계속해서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떤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냐면 주가가 저가를 만들고 올라갈 때는 직전의 실적이 좋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저가를 만들고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빠지고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몇 프로 상승한 거예요? 거의 100% 상승이죠. 그렇죠? 거의 100% 상승인데 이 100%의 상승까지 조정받은 직전 기간이 2년이라고 치면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형성하죠. 이 신고가를 형성하는 이 과정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생한 AI 반도체와 같은 이런 특별한 모멘텀, 즉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만 원을 못 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못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새로운 수요가 발생이 되면 사이클 이외에 새로운 사이클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기존 규모가 10이었다면 여기서 12로 늘고 13으로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부분도 사이클이 돌겠죠. 이런 식의 사업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수요는 미국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잘 들으세요. 한미반도체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되고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새로운 수요나 그리고 과거에 했었던 설비 투자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건 미국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줬을 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월 달에 이 구간이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가 동시에 고가를 돌파해서 상승폭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일까요? 미국에서 모멘텀을 만들어준 구간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준 모멘텀이 한두 달 모멘텀으로 끝나나요? 그냥 찌라신가요?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모멘텀이라는 거고 이 모멘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는 차트, 즉 시세를 점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어저께 하락한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그쵸? 삼성전자는 고가 돌파를 못했는데 한미반도체는 고가 돌파를 해버렸고 그 고가 돌파에 넘어서 주간 상승폭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오버슈팅 구간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시세가 끝났다, 뭐 조정이 계속되고 뭐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다, 뭐 22평, 61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한미반도체의 매수 가격을 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한미반도체를 단순히 뭐 수익률 50%, 100% 이렇게 공략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중대형주들은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한미반도체를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가격 전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하지만 이 보유 전략은 무조건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됩니다. 단기 보유 전략이라는 건 2주 안에 매도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2주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장기 투자로 변경을 하되 장기 투자의 기간은 2개월입니다. 2달. 이 안에 끝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의 심리 때문입니다. 멘탈이 잡혀있지 않으면 보유를 못해요. 주식 투자는 보유의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그리고 보유 전략, 즉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한미 반도체의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미반도체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초대형주부터 그리고 코스닥 잡주들까지 모두 시세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은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시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항상 주식을 볼 때 이런 가격이나 시세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재료나 어떤 호재거리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시세에 항상 뒤처집니다. 호재를 먼저 보고 들어왔다가는 항상 주식을 비싸게 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시세가 더 빠르니까. 이거는 제가 맞다 틀리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여기서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발생을 했는데 그 전에 54,000원부터 7만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요. 그쵸? 그 다음에 7만원, 73,000원, 7만원, 73,000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도 엔비디아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시세는 반영을 합니다. 시세가 먼저 알아서 반영을 할까요? 아니에요. 상승만을 보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겠구나 할 때 반등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 아래를 버릴 뿐입니다. 하락하는 부분을 모두 버리고 고가에서 돌파하는 돈을 믿는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시장을 바르게 본다는 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 이유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함인데 그 돈은 다른 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돈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다른 돈, 즉 거래량만 믿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한 시세를 믿는 거예요. 그쵸? 이 두 개가 무조건 합쳐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지금 돈, 즉 거래가 함께 동반된 것은 맞지만요. 이게 지 혼자 그랬다고요. 지 혼자.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실적이 따라와야 돼요. 그쵸?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주가가 오르고 나서 실적이 따라오나 봤더니 실적이 안 따라오는 겁니다. 그 실적은 한미반도체에서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삼성전자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돌파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여기는 뭉개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한 한미반도체를 얼마에 매수할지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왜? 삼성전자의 모멘텀은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지금은 엔비디아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미반도체를 너무 높은 가격, 과하게 상승한 구간에서 매수하지 않는다면 한미반도체는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그게 얼마나 될지 가늠할 수 있나요? 엔비디아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늠해서 주가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매수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을 토대로 보유 전략, 즉 단기 보유 전략을 정하는 게 최선이고요. 이게 장기간 수익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공개된 공간에 제가 링크를 걸어드려서 뭐 누구나 다운받아 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최소한의 성의, 돈 안 받습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한미반도체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 찌라시에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무조건 삼성전자의 가격이 동반되어야 되고 삼성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미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 이 구조를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왜 한미반도체가 지금 떨어졌느냐? 투자 경고 때문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붙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소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특정한 시점에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면 주의, 그거보다 더 올라가면 경고, 이런 식으로 그냥 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투자 경고와 주가 하락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즉 이것보다 오버페이스된 그 가격만 조정을 받는 거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조정은 당연하다. 우리는 가격을 체크해야 된다. 그 가격을 체크하기 위해선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